번째는요, 고대 서아시아 세계와 페르시아 제국의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름부터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너희들이 봐줄 거는 고대 시대고요. 서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들어갔어요. 서쪽 아시아고, 약간 이란, 약간 그 메브리코하고 좀 해보면,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막 메브리코 있고, 우리 한국사도 배우다 보면은 뭐 서역인이라는 말 나오고, 페르시아 뭐 이제 고검이랑 보석검이라고 해가지고 신라랑도 막 교역을 하고, 비교적 우리랑 좀 가까웠던 쪽이거든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우리가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먼저 아시리아, 서아시아 막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우리 바빌로니아 왕국 생각날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만 얘기했었잖아.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쇠퇴를 하고요. 아시리아라는 애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 근데 얘들이 다 똑같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우수한 철제 무기, 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복습. 문명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명은 다 무슨 시대라고 했죠? 청동기. 자, 근데 청동기는요, 철 한 방이면은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 개쎄요. 개센캐. 플러스 기마전술이라고 하는데 기마가 뭐냐면 말 탈기. 말을 타고 다니는 애들이야. 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걸어서 으아하 하면서 막 가싸우는 거랑 말 타고 따글따글 하고 해서 베는 거랑 다르겠죠. 일단 사람이 서 있는 거랑 말을 타면 높이부터 달라집니다. 위에서 목을 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을 가지고 있는데 말까지 탄다? 개센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누구다? 아시리아에서 이제 등장을 했던 애들이고요. 자, 얘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어디를? 서아시아를 아시리아가 통일하게 된다. 결국 제목에 나오죠. 아시리아라는 데가 어떻게 했다고? 철제 무기랑 기마 전술을 가지고 서아시아를 통일했다. 통일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 너희들이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막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맨날 뭐 때려, 욕해, 막 가혹하게 해. 그러면 반발감도 들고 뭔가 좀 공부가 안 좋아지잖아요. 너희들은 체벌이 없어졌지만 선생님 때는 체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엄청 막 때리고 심지어 욕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어.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는 더 심했지? 자, 그러면 다 인기가 없어요. 뭐 제자들 없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망하게 됐는데,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아시리아라는 애들이 최초로 서아시아를 통일했어. 왜 통일했어? 철제무기랑 기마전술로 통일을 했어. 근데 오래 못 가. 왜 오래 못 가냐면요, 엄청나게 가혹한 통치를 합니다. 누구를? 선생님 저번 시간에 피해자 얘기했죠?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민족을 엄청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거야. 자, 그럼 궁지에 물리면은 쥐도요 고양이를 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결국 통일 60여 년 만에 멸망해버립니다. 요거는 사실 단독 정답이라기보다는 뭐 오답 선지나 이런 식으로 살짝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얘들이 가혹한 통치를 한 걸 보고요. 다른 사람은 관용 정책을 해서 얘들은 오랫동안 이 통일 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짝 에피타이저. 식욕을 돋구게 하는 에피타이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본격적인 거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서아시아가 있었는데요. 자,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6세기가 됐습니다. 자, 키루스 2세. 밑줄 칠게요. 키루스 2세. 자, 선생님이 오늘은 이름, 국가, 제도 같은 것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키루스 2세 때 분열됐던 서아시아를 어떻게 했다고? 재통일했다고. 재시험, 재수라고 얘기하지 다시 제자입니다. 키루스 2세 때 서아시아가 재통일이 돼. 자, 근데 얘들 바보가 아니잖아. 자, 우리 오답노트 왜 합니까? 아, 이거 내가 실수했네?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얘들 보게 되면 이 키루스 2세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통일을 했던 이 아시리아가 왜 개망했지? 왜 망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였어? 가혹한 통치로 망한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겠다? 나는 관용 정책을 해야겠다. 관용이 뭐냐면 품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재선이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 손가락 약속으로 품어줬죠. 그런 게 관용이에요.
거기서 너 왜 안 해왔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관용 정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또 우리 그런 적 있잖아. 엄마 아빠한테 개운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넘어간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가 관용을 베푸신 거예요, 부모님이. 자, 그래서 페르시아가 관용 정책을 해서요. 단 공짜는 아니야.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기만 하면은 정복당한 피정복민의 고유한 풍습을 존중을 해줄게. 니들이 무슨 고기를 좋아해? 먹어. 니들이 무슨 종교를 믿어? 믿어. 니들이 무슨 옷을 입고 싶어? 입어. 대신에 세금만 내 라고 하는 이런 관용 정책으로 품어주다 보니까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됩니다. 차이점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별표 3개 치고 갈게요. 한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파트는 누구나 다 어려워하고 쌤도 옛날에 배웠을 때 어려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10년, 20년이 안 변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이 다리우스 1세가 뭘 하셨냐면 중앙집권 정책을 하셨습니다. 자, 중앙집권 정책 우리 이제 중3 돼가지고 한국사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는 정책이에요.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역사는 줄임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중앙에 누가 있어? 왕이 있겠지.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정책이다. 즉 이거는 뭐다? 왕권이 굉장히 강한 형태다. 왕권이 개센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는 중앙집권 정책을 해서요. 대제국을 건설을 하는데 뭐 지중해부터 인더스강까지래. 그럼 지중해부터 인더스강까지면 어디야? 지중해라는 해안에서 인더스, 인도까지 굉장히 큰 거를 가로로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성기였다. 자, 우리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 백제 때 근초고왕 이런 식으로 전성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 누구?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자, 어떻게 암기하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다렸다. 일자로 쭉 폈다. 앞으로 다음 왕들이 쭉 나갈 수 있게 폈다. 다림이라고 암기하십시오. 다림이라고 암기해주세요. 자, 다리우스 1세 때 중앙집권 정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이거 안 나오면 선생님이 뭘 또 물어볼까? 아까 각자 통닭 한 마리씩 쏘겠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첫 번째 뭐 했냐면요. 전국을 20여 개 주로 나눴어. 여기서 핵심은 총독이야. 총독이 뭐냐면 총책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왕이 다 가서 다스릴 수 없잖아. 20여 개 주고 지금 영토를 볼래? 대제국을 건설했어. 아무리 내가 정치를 정말 잘하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거를 혼자서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전체를 20개로 쪼개고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총독, 총책임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근데 너희들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진짜 뭐 선생님 가족이든 선생님 진짜 믿는 사람이든 해가지고 야 네가 가서 좀 이걸 다스려줘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20명을 보낸 거잖아.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충신으로 막 선생님 마음 딱딱 맞게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배신자도 있을 거고 나쁜 놈도 있겠지. 자,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뭔가를 붙입니다. 감찰관을 붙여요. 자, 감찰관이 뭐냐면 감시하다 할 때 감자야. 그리고 관찰하다 할 때 찰자야. 감시하고 관찰하는 관료를 따로 보내버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합니다. 나의 눈과 귀를 보낸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왜? 총독 저놈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냐고 선생님이 거치게 말해버렸어. 자, 총독 저놈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가? 이 20회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감시하고 관찰하는 왕의 눈과 왕의 귀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선생님 때는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도로를 정비하는데 자, 이것도 너희들 암기하기보다는 이해부터 하고 암기를 하세요. 왜 도로를 굳이 만들었겠니? 대제국이라네. 땅덩어리가 개 넓잖아. 진짜 넓잖아. 이거 우리 도로가 닦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서울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제 시간에 왜 출근하고 퇴근하고 놀러 갈 수 있어? 굉장히 잘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도로를 정비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가요. 이 다리미 씨가 굉장히 왕의를 좋아해.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귀를 건설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뿜뿜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도로를 정비하는데 이름이 왕의 길입니다. 좀 오글거려. 선생님 조금 오글거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화폐랑 도량형을 통일해. 너희들 아마 학교에서 진도 나갔으면 뭐 진나라 진시 황제가 도량형을 통일했다 배우고 아마 스쳐 지나갔을 거야. 도량형이 뭐지? 자, 선생님이 진짜 질리는데 애들이 맨날 질문해요. 좀 질려. 자, 도량형이 뭐냐면 자, 너희들 몸무게 몇 킬로라고 뭐라 그래? 킬로그램으로 얘기하죠. 영어를 못 썼는데. 자, 그 다음에 키 몇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뭐라고 해? 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거요?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위. 뭔가를 세면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딩 때 수학 시간에 막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자. 도량형을 왜 통일하고 화폐를 왜 통일할까? 자, 국가가 운영되려면요. 우리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매겨서 걷어들여야 되니까 당연히 돈도 통일하고 도량도 통일해야겠지. 자, 그럼 다시 화폐랑 도량형을 통일할 만큼 굉장히 계집을 건설했다. 왜? 통일했기 때문에. 자, 우리 생각을 해볼까? 북한이랑 남한이 통일을 했대. 그러면 말도 다를 거고 화폐도 다를 거고 도량도 다르겠지. 무게감이 다르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 통일을 시켰다는 거야. 왜? 세금 거두려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 뭐? 총독을 파견했다. 얘들 불안해 뭐? 감찰관을 파견했다. 왕의 눈, 왕의 귀. 너 내 눈과 귀가 되라 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럼 세 번째. 너무 넓어 땅덩어리가. 도로를 정비합니다. 이것도 뭐라고? 왕의 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해요. 선생님은요, 진짜 더 편하게 얘기할게. 나는 돌머리가 아닐까? 나는 더 편하게 얘기하면 난 돌대가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암기가 드럽게 안 됐던 사람이야. 근데 이거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선생님 질리도록 얘기하는데 흐름부터 파악을 하세요. 머리에 넣으려고 하면 어차피 단기 집중력이어서 너희 다 까먹습니다. 아직까지 시험까지 7월 1일이잖아. 좀 남았거든? 다 까먹어. 그렇기 때문에 흐름부터 파악을 하고 복습할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요. 일단 어떻게 굴러가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주세요.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을 하냐면 이 페르시아는 지중해 세계의 주도권을 갖추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적어도 되고 들어보면 이 지중해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뭐 타고 다녀? 배 타고 다니지. 배 타고 다니면 뭘 할 수 있어? 무역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지중해, 해가 뭐야? 바다 했잖아. 동해, 서해 그러잖아. 이 바다를 가지고 싶은 거야.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야. 내가 갑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변에 조금 성장한다, 세다라고 하는 그리스랑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전쟁 이름 뭐예요? 쫄지 마세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대로 나왔어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똑같아요. 그 페르시아는 지중해 뭐를 가지고 오고 싶었다고? 지중해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세 차례 싸웠다고. 누구? 그리스랑.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해요. 그대로라고요. 우리 역사는 장명 센스가 그렇게 크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했는데 멸망이잖아. 키워드가 달립니다. 패배했어요. 패배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자, 우리 왕의 눈과 귀까지 붙여서 노력을 했으나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선생님 흰색이죠?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쇠퇴하게 되는데 여기서 뒤에서 배울 굉장히 중요한 너희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무슨 브랜드를 보거나 미술관을 가거나 해서 항상 보게 된 지금도 조금은 익숙할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미남형 오빠가 나올 거야. 이 알렉산드로스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 나라의 흐름이고요. 문화 파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 교과서의 특징인데 정치에 대해 설명을 해놓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그냥 특징이에요. 특히 세계사는 나라가 너무 많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교과서에서 뭘 다 다룰 수가 없어. 근데 정치를 하고 난 다음에 문화를 싣는 게 그냥 그들의 루틴 흐름입니다. 자, 볼게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인데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자, 먼저 앞에서 까먹으면 안 돼. 얘들은 아시리아 애들을 보고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했다고? 관용 정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 이게 키워드야.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정복한 여러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통치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가혹한 통치를 했다. 전국민에 대해서 뭐 더 세금을 더 걷었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존중하면서 했고 관용 정책을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너를 놔둘 거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면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존중했다라는 키워드 나올 거야. 자, 정치가 안정되고요. 도로 정비도 했잖아. 도로 정비 이름 뭐였어? 왕의 길.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오늘 계속 복습해 줄 겁니다. 자, 도로 정비를 하고 내외적으로 이 나라 안, 그 다음에 나라 밖으로도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존중했다, 융합했다, 활발했다 라는 거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도로가 정비되고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러 문화가 융합됐다. 융합이 뭐예요? 합쳐졌다는 거죠.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이거를 자, 활용 볼게요. 칠판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국제적인 문화가 형성됐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국가가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뭐라고 해? 국제 결혼. 자, 우리 요즘 글로벌 시대야. 이거 뭐라고 해? 국제화. 똑같죠? 그래서 국제적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 국제가 뭐라고? 전체 나라가 다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암기해줘야 되는 건데 수도 이름이 페르세폴리스입니다.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 같지 않니? 그래서 페르시아 플러스 뒤에 배울 건데 도시 국가란 뜻이야. 도시란 뜻인데 폴리스가 합쳐진 겁니다.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페르세폴리스가 수도입니다. 요런 거 너희가 선생님이어도 조금 애들 낳기 제일 좋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요런 거 많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특히 문화가 여러 개 합쳐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끔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조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이게 페르세폴리스거든.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페르세폴리스라면 이게 어디야? 페르시아의 수도라며. 근데 여기가 뭐였어? 키워드가 국제적 문화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또 뭐였어? 문화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겠어? 그림자를 띡 던져주고 어떤 문화가 합쳐져 있는지를 맞춰보시오라는 게 등장을 하겠지. 그럼 같이 볼까? 자, 이렇게 뭔가 기둥이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 양식의 조각이야. 아시리아 어디였어? 아시리아 얘들이 해가지고 너무 가혹한 통치를 해서 통일에 실패했던 망했던 애들인데 그 민족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애들도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조각이 남아있는 거고 플러스로 요 기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와 이집트 양식이 합쳐진 기둥의 모습이래. 자, 그러면 페르세폴리스 궁전문으로 들어가는 망국의 문이라는 문 하나인데 여기에 총 3나라의 문화가 합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맘먹고 좀 너희를 낳겠다라고 하면은 요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거 기억, 이거 니은, 이거 디귿에서 디미 디가 옳게 연결된 걸 고르시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문제의 질은 사실 좋은 질은 아니에요. 단수단기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문제의 질은 페르세폴리스의 궁전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 궁전이고 이게 국제적인 문화고 문화융합을 담고 있다라는 거를 묻는 건 좋은 질문이야. 근데 내신은 변별력이 조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너희들한테 낚일 수가 있다라는 거 짚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망했다고? 뒤에서 배우게 될 유명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이제 잘생긴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정복으로 인해서 대부분 파괴돼가지고 아까 전에 본 돌기둥만 남아있기는 합니다. 남아있기는 해요. 요렇게. 자, 페르세폴리스는 뭐라고? 문화융합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상한 종교를 하나 배울 겁니다. 이상한 종교를 하나 배울 거예요. 선생님 이름이 조현진이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역사는 안 배운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거 수업을 했을 때 남학생들이 선생님 이름을 가지고 조금 놀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선생님 이름 조현진. 이거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교야.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조로아스터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종교야 종교. 교잖아 종교입니다. 자 종교인데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인들이 믿었어. 이게 왜 조로아스터교냐면 조씨가 창시했어 만들었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조로아스터교야. 조씨야 이 사람 조씨야. 자 그래서 이거를 널리 믿게 됐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선과 악의 대결을 강조해. 근데 너희들 조금 익숙하지 않니? 종교에서 선과 악을 하는 거 뭐 있어? 보게 되면 선과 악의 대결을 강조하는 게 조로아스터교고요. 최고 신, 가장 좋은 높은 신은 선과 밝은 빛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 선생님이 오늘 이런 거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 이름 외워줘. 아후라 마즈다. 방법이 없어. 여러 번 계속 입으로 내뱉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후라 마즈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자 여기 선생님이 천사 악마를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서아시아 전체에 전파가 돼가지고 후대에 만들어진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리 다 뭐 무교라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뭔가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영향을 주게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에서도 다 선과 악의 대결이 등장을 하죠. 우리 맨날 등장하는 영화 제목 측정은 뭐야? 천사랑 악마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한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같은 베이스를 깔아준 게 뭐라고? 조로아스터교. 조씨가 만든 조로아스터교. 자, 그래서 요거는 후대 종교에 영향을 줬다. 선과 악을 강조했다. 자, 최고신 누구? 아후라 마즈다. 자, 아후라 마즈다의 얼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보이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새 날개가 있고요. 아후라 마즈다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게, 조로아스터교의 그 모양이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절은 이렇게 쓰고, 크리스티교는 이렇게 쓰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보기 드물기는 하죠. 어쨌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선생님이 너희 시험 직전에 비법 노트 준다고 얘기했는데 이 파트가 사실 시험 범위 중에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 하나씩 끝날 때마다요 핵심 정리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요걸로 복습을 꼭 하십시오. 키워드 다 적어놨거든요. 다양한 민족 문화를 존중했다. 국제적 융합적 문화를 형성했다. 수도 페르시아의 도시 페르세폴리스의 흔적이 남아있다. 조씨가 세웠다. 조로아스터교 신앙이 확산됐다. 여기에 최고신은 아후라 마즈다다. 선과 악의 대결을 강조했고 후대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다 정리해놨습니다. 몇 페이지마다 핵심 정리 다 있어요. 꼭 봐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영국 대형 박물관은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키루스 2세 기억나죠? 키루스 2세 복습법 반용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 다시 복습. 강압 정책했던 거 누구였지? 아시리아. 벌써 약간 머리에 조금 박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면 나는 키루스. 굉장히 오글거리고 좀 참아야 돼. 나는 키루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요. 본인이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바빌론 거주민에 대하여는 넘겨받은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땅을 돌려줬대. 이전에 원주민을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을 모아서 그들의 원래 땅으로 돌려보냈다. 너무 착해요. 아후라 마즈다까지 나왔네. 자, 아후라 마즈다가 누구라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인데 조씨가 지은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이라고. 자, 선생님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보고 잘 적을까? 선생님 계속 반복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후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느라. 이게 중요한 거 보통 많이 가요. 국어도 그렇죠. 자, 살아있는 한 너희 종교와 전통을 존중하겠다 뭡니까? 키루스 2세의 관용 정책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키루스 2세의 원통이라고 해가지고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피정복민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는 선언이 새겨져 있는 이 유물입니다. 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